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어렵고 암울했지만 밝은 희망을 가졌던 그때가 옛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49강입니다. 오늘은 옛날을 의미하는 애석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애석자입니다. 애석자는 옛날이죠. 지난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애석자는 풀초변에 한일자와 해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지요. 식물입니다.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애석자는 경계 위에는 풀이 있고 아래에는 해가 있던 그 시절이 옛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잡초만 무성하고 빛이 없던 그 시절이 옛날이라는 것이죠. 옛날 생각하면 고생한 것들이 생각나죠. 고생하며 암울하게 보내던 시절을 회상하는 상황입니다. 황혼에 이르는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들의 대화의 대부분은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잘도 지내왔다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석자는 경계 위에는 풀이 있고 아래에 해가 있던 그 시절이 옛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생하면서 암울하게 보내던 시절을 회상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금석지감이 있죠. 금석지감은 지금과 옛날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생기는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나 서기를 할 때도 애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을 의미하는 애석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애석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아쉬울 석자입니다. 아쉬울 석자는 아쉽다는 뜻이 있죠. 아쉽다는 것은 미련이 남아서 서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쉬울 석자는 마음신변의 애석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석자는 옛날입니다. 지난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울 석자는 옛날의 마음이 아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일들이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지난날을 생각하면 아쉽기 마련입니다. 그때 좀 잘했더라면 아니면 그때 상황이 이랬더라면 하면서 그 상황을 아쉬워하는 것이죠. 아쉬울 석자는 옛날의 마음이 아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일들이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석지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지실장은 손가락을 아끼려다 손바닥마저 잃는다는 뜻이죠. 작은 것을 아끼다가 큰 일을 그르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석별이나 애석하다고 할 때도 아쉬울 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빌릴 차자입니다. 빌릴 차자는 빌리다는 뜻도 있고 돕다는 뜻도 있죠. 빌리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갚기로 하면서 얼마 동안 쓰는 것이죠. 이 빌릴 차자는 사람인변의 애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석자는 옛날입니다. 지난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릴 차자는 사람들의 옛날이 빌리는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물건이나 돈을 빌려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여유가 있어서 자기 물건으로 자기 돈으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시작하기 마련인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빌려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릴 차자는 사람들의 옛날이 빌리는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물건이나 돈을 빌려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차청차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청차교는 대청을 빌려 쓰다가 안방까지 들어간다는 뜻으로서 처음에는 의지만 하다가 그의 권리까지 침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차용이나 임차라고 할 때도 빌릴 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석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섞일착자입니다. 섞일착자는 섞이다는 뜻이 있죠. 섞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대로 합치는 것이지요. 이 섞일착자는 쇠금자와 애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쇠금자는 쇠를 의미하지요. 금속입니다. 애석자는 옛날이죠. 지난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섞일착자는 쇠의 옛날이 섞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석 상태의 쇠는 여러 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쇠로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 즉 광석 상태에서는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는 이 광석을 용광로에서 또 재련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쇠로 분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 쇠의 처음, 즉 그 옛날에는 광석 상태,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그 상태라는 그런 뜻입니다. 섞일 착자는 쇠의 옛날이 섞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석 상태에서의 수는 여러 물질이 섞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반근착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근착절은 서린 뿌리와 얼큰어진 마디란 뜻으로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차고나 착자바다고 할 때도 섞일 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 자는 까치 작자입니다. 까치 작자는 까치를 의미하죠. 이 까치 작자는 애석자와 세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애석자는 옛날이지요. 지난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조자는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 작자는 옛날을 말하는 새가 까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는 까치설이고 오늘은 우리설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제를 알려주는 새가 까치인 것이고 오늘은 우리들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까치는 옛날을 말하는 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어제는 까치설이고 오늘은 우리설이라 말하는 것이죠. 까치작자는 옛날을 말하는 새가 까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는 까치설이고 오늘은 우리설이란 그런 말에서 까치작자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오작통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작통소는 까마귀와 까치가 둥어리를 같이 쓴다는 뜻으로서 서로 다른 무리가 함께 동거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오작교나 작두라 할 때도 까치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석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문서적자입니다. 문서적자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문서적자는 대죽자와 쟁기뢰자와 애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기뢰자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가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석자는 옛날이고 지난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적자는 대나무에 쟁기질하듯 지난날을 기록하는 것이 문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에 글을 쓰게 되는데 마치 밭을 갈듯이 촘촘하게 글을 새긴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대나무에 글을 썼지요. 이런 것을 죽간이라 합니다. 죽간에다가 글을 촘촘하게 쓴 그 모양을 마치 쟁기로 밭을 간 그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쟁기로 밭을 갈게 되면 아주 촘촘하게 밭을 가게 됩니다. 그런 모양을 대나무에 쟁기질 하듯이 지난 날들을 기록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가고문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고문적은 참고가 될 만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서적이나 성적이라 할 때도 문서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49강으로서 옛날을 의미하는 애석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